클리스만 감독과 헤어초크 수석 코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클리스만의 인터뷰와 헤어초크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어초크의 발언도 황당하지만 클리스만의 자화자찬은 충격적입니다. 최근 클리스만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황당하게 경질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기꺼이 자처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한국 대표팀 상황과 경질 과정에 대해 엉뚱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은 오늘 독일 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 대표팀을 지도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결과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은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우리는 팀에 절대의 포기는 없다는 정신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와의 16강전, 호주와의 8강전에 대해서는 드라마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클리스만이 직접 선수들에게 포기하지마 정신을 주입시켰기 때문이라고 업적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며칠 머무르며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했고 선수들로부터도 지지와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기분이 좋은 상태로 미국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스만은 서울에서 약 48시간 동안 있었고 바로 10일에 몰래 출국해버렸습니다. 클리스만은 자신은 칭찬과 인정도 받고 한국을 떠났는데 여론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몽규 회장과 선수들이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일부의 황당한 여론 재판은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지 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이나 축구 팬들이 구체적으로 클리스만의 잘못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자세히 지적했는데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칭찬받았다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슈피겔은 인터뷰를 소개하는 말미에 클리스만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내가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면서 더 이상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계나 경기 결과보다도 그에겐 캘리포니아가 더 중요했다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있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클리스만의 무능을 어떻게 너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아마 클리스만은 슈피겔의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 있는 지도자이다. 경질을 원한 한국이 이상하다라며 자화자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대표팀의 전 수석 코치였던 헤어초크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클리스만의 관리 능력 부재와 무전술과 방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입을 다물고 있지는 못할 망정 또 선수들 핑계를 댄 것입니다. 클리스만도 지난 전력강화위원회 화상으로 참가한 자리에서 한국의 선후배 문화가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양심도 없고 영치도 없고 철판 두꺼운 것은 감독이나 코치나 어찌 그리 닮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 보니 클리스만 코치진의 뻔뻔함과 무능함과 무책임 때문에 과거 벤투 감독과 코치진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4년 6개월 동안 온 가족과 함께 한국인처럼 살아왔던 벤투 코치진들이 상대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안드레아스 헤어초크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중요한 경기 전날에 대표팀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감정적인 주먹다짐은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초크 코치는 훈련장에서만 봤지 식당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수개월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게 몇 분 만에 박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한국인에 대한 여론 재판도 비판했습니다. 헤어초크 코치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에서 계속 좋은 일을 예상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채웠다면서 요르단을 만나 패배하기 전까지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칭찬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원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의 여론 재판으로 쫓겨났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를 스스로 죽어라 뛰어서 연장전 승리를 만드는 좀비 축구로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요르단전 직전 물병 세우기 놀이를 하고 있는 엉망진창 질서의 팀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관리 능력 부재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정몽규 회장은 경질을 원하지 않았다. 항상 우리를 지지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은 항상 우리를 지지했지만 결국 뜻을 굽혀야 했다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한축구협회는 클리스만이 자신을 보좌할 수석코치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오스트리아에서도 스카이 스포츠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헤어초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헤어초크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다. 새로운 출발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어초크는 1995년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면서 클리스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지도자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표팀을 맡을 때 헤어초크는 수석코치로 보좌했습니다. 클리스만이 미국 감독직을 그만둔 후에는 클리스만 밑에서 코치했다라는 경력으로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감독과 오스트리아 클럽팀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최악의 성적으로 중도 경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클리스만과 헤어초크의 황당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전임 감독인 벤투 감독과 그 코치진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을 떠날 때의 일산에서는 벤투 감독과 코치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담은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4년 4개월간 일산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벤투 감독은 선임이 되자마자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까운 일산에 집을 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포르투갈 출신의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 필리페 코엘류 코치, 비토르 실베스트레 골키퍼 코치, 페드로 페레이라 피지컬 코치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구했었습니다. 벤투 감독과 코치들의 포르투갈에 있는 가족들도 이주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 벤투 감독은 일산의 현대백화점, 벨라시티 등에 자주 나타나면서 엄청난 팬서비스까지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클리스만은 선임이 되자마자 서울로 집을 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은 KFA와 자주 소통하고 회의하기 위해 서울이 보다 편하다고 밝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클리스만도 앞으로 아내와 딸도 함께 들어와 살기에 서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국내에서는 모두 60여일밖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클리스만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감독으로 가게 된다면 김민재에게는 최악의 소식이고 정몽규에는 기쁜 소식이 될 판입니다. 현재 클리스만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연봉은 약 7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리스만이 남은 계약 기간 안에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면 합리적인 선에서 위약금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몽규가 위약금의 상당 부분을 사재로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뜬금없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리스만과 헤어초크가 앞으로도 많은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업적은 자화자찬하고 한국의 여론재판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몽규가 져야 합니다. 오늘 종로경찰서가 정 회장에 대한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사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